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21번. 자, 저항 R이 2옴, 유도리선스 X가 15옴의 단상 이선식이 있답니다. 단상 이선식의 밑줄. 배전솔레 전압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용량 리액턴스 5옴의 콘덴서를 사용했답니다. 자, 문들이에요. XL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용량성 리액턴스 몇 오음짜리? 5오음짜리 콘덴서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XL을 보상한다 5오음짜리로 그러면 XL-XC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삽입했을 때 부하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전원은 7000V 그 다음에 부하 전류 200A 역률 0.8에 뒤집니다 그랬어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수전단 전압 VR 값 구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구하라.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의 R 값이 2옴, X 값이 15옴. 이거 보상하려고 콘덴서를 달아줬는데 그 콘덴서가 5옴짜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가 얼마라 그래서 7000V에 이 전원 뭐야? 7000V에 뭐라고요? 7000V. 아, 전원이 7000V라네요.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랬죠. 전원 전압이 7000V랍니다. 7000V이고 여기에 부하 전류는 200A, 전류 200A가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부하고 역률은 0.8이랍니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수전단 전압 VR 값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송전단 전압 VS는 VR에다가 플러스 전압강하 2한 거 아니에요? 선에서 발생한 전압강하 2를 플러스한 거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래서 송전단 전압 주어지고 수전단 전압 구하라 했으니까 VR은 VS 마이너스 전압강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VS가 얼마라고? 7000V라 그랬고요. 7000V에다가 단상 이선식에서의 E는 어떻게 구해요? E는 뭐예요? 얘를 갖고 있는 거지.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부하 전류를 사용할 때에 뭐 선로에서 이 선로에 생기는 전압 강하의 크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E는 이렇게 구해지지 않나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다. 자, 그런데 7000 마이너스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을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얘를 보상하려고 5옴짜리 콘덴서를 달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공식을 7000 마이너스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가 XL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XC에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만 바꿔주시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네. 자, 7000V에서 마이너스 I가 200A 그 다음에 R이 2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했어요? 0.8이라 그랬죠. 0.8 플러스 XL이 얼마? 15옴이고 XC가 얼마? 5옴이다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 0.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6080V가 된답니다. 6080V. 전압강화가 엄청나게 생겼네. 그죠? 왜? 7000V에서 920V가 생겨서 전압이 수전단 전압은 6080V로 됐으니까 전압강화가 많이 생긴 거죠. 자, 22번으로 가죠. 22번. 총 부하 설비가 120kW, 수용률이 65%, 부하 역률이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최소 용량을 구하랍니다. 단위 잘 보세요.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킬로와트가 아니라 kVA, 변압기 용량 단위로 구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를 쓰고 있는데 얘의 용량을 구하시오. 변압기 용량 구하시오 이거죠. 얘 변압기 용량은 여기 부하는 당연히 킬로와트를 소비했는데 kVA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kVA는 킬로와트를 나중에 뭘로 나눠주면 역률로 나눠주면 kVA가 나오는 거죠. 자, 킬로와트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이 그랬고 부하 역률 주어졌고 등등 주어졌네. 자, 이렇게 주었답니다. 설비 용량이 몇 킬로와트? 120킬로와트. 120킬로와트인데 이 120킬로와트 중에서 반은 어찌됐든 겨울부하, 반은 여름부하인가 봅니다. 그러면 여름부하 쓸 때 겨울부하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50%가 사용됐다 그러면 지금 50%인가요? 0.65%가 사용됐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름부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겨울부하가 되니까 이때 뭐가 걸리는 거야? 이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걸리는 거죠. 120에다가 0.6을 곱해줘야 이 수용가에 뭐가 걸리더라고? 최대 전력이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변압기 용량 계산식은 어디서 항상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부등률식에서 합니다. 부등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각 수요 최대 전력을 각 수용가 사실은
깊게 쓰면 각 수용가가 더 있다면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합성합니다. 합성한 것과 합성한 이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걔가 뭐라고요? 부등률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도 킬로와트니 얘를 만약에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구해라 그랬을 때 이 킬로와트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나요? 킬로와트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부등률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부등률 분의 뭐가 되면 돼?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이 되면 되겠죠. 최대의 합이 되면 되겠죠. 최대 전력의 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얘도 킬로와트니 이거를 kV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역률로 나눠만 주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다. 부등률이 얼마예요? 부등률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1이겠네. 역률은 얼마예요? 0.8이고 분의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 걸린 거예요? 120kW에다가 설비용량에다가 얼마? 0.65에 수용률이 곱해진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설비용량을 뭘로? 수용률로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수용률로 곱해주면 각각 수용가의 최대력의 합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부하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더 구하라는 거 아니야? 설비용량에다가 곱하기 수용률에서 플러스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부하가 하나니까 저대로 두신다면 1 곱하기 0.8분의 120 곱하기 0.65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97.5. 뭐 풀이가 좀 틀린 것 같지 않냐고요? 안 틀렸습니다. 0.8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얼마다? 97.5 kVA가 나오더라.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가죠. 23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그랬어요. 단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 임피던스다. ER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선로가 이렇게 있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원래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 성분이 있고 직렬 임피던스 성분이 있고 선로에 병렬 어드 임피던스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해석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등가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등가 회로 그리는 방식이 T형 회로로 그릴 수도 있고 파이형 회로로 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T형 회로도 그리든 파이형 회로를 그리든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평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이 돼야 되겠죠. 불평형이 되면 안 됩니다. 비대칭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등가 회로로 T형을 한번 그려보자. T형 하라 그랬으니까 T형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선로의 임피던스를 2분의 제수로 나눕니다. 선로의 임피던스를 2분의 제수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합성하면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어드미턴스 Y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좌에서 보거나 우에서 봤을 때 평이 된다 그랬으니까 좌에서 봐도 같은 그림, 우에서 봐도 같은 그림 아니에요. 그죠? 좌우 같은 그림이다. 여기다가 전압 ES를 인가하고 IS를 흘려주면 수전단 전압 ER은 얼마로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IR 전류 IR 리시브 전류는 얼마가 될지를 구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회로를 왜 그려보냐면 송전단에서 전압을 얼마 주고 전류값을 얼마로 만들어 줘야지만 선로는 포설돼 있을 거고 길이가 주어졌을 거고 다 주어졌을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선로를 다 포설해 놓고 여기선 전압을 얼마쯤 주고 해야지만 내가 진짜 수용가에서 받고 싶은 전류 수용가에서 받고 싶은 전압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정전압을 받고 싶어요. 얼마? 22,900V라는 정전압을 받고 싶어. 네가 1000만V 만들든 100만V 만들든 만들어 나한테 줘. 나는 선로 조건이 어떻게 됐든 니네들이 다 포설한 거니까 나는 22,900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4단자 정수를 그려보고 뭘 알아보는 거야. ES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IS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알려고 하는 거죠. ES는 어떻게 하죠? 선로의 전압비 ER에다가 플러스 선로의 임피던스비 IR 플러스 선로의 C 어드미턴스비 ER 플러스 선로의 전류비 IR이다. 이 공식을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고 선로의 ABCD 정수만 알면 얘는 찬값 아니야. 찬값. 이거 찬값 아니야. IR, ER, IR. 왜? 난 이 전압 받고 싶고 난 이 전류 받고 싶어. 그럴 때 선로는 니네 거니까 ABCD만 구하면 선로의 정수들만 알고 있으면 ES, IS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요?
IS 값 구하라 했으니까 IS 값만 구해보면 되겠네. 자, 그렇지만 이거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A, B, C, D를 알아야 되니까 A, B, C, D를 한번 세워보자 이거지. A, B, C, D 4단자 정수를 세울 때 행렬식으로 구해보자. 행렬식으로만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행렬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 B, C, D를 구할 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맨 선로에 임피던스 성분인 첫 번째 거를 냅두고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거 어드미턴스만 냅두고 그 다음에 행렬식을 만들고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임피던스 갖고 행렬식을 만들자. 그러면 전압비 A는 1이고 전압전류는 당연히 인가되어 있는 거니까 1이고 비정수는 뭐예요? 임피던스 B라 했으니까 임피던스 B는 2분의 Z일 거고 그때 어드미턴스는 얼마나 했어? 제로. 이것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어드미턴스만 구해보면 전압전류 그대로 있고 이번에 임피던스가 제로이고 어드미턴스가 Y죠. 그 다음에 1, 2분의 Z, 제로, 1일 겁니다. 이걸 행렬식으로 풀어라 이거지. 행렬식으로만 풀면 되죠. 자,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이거 두 개 합성 한번 해보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정수가 되지.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Z 곱하기 Y다. 2분의 Z, Y다. 그죠? 그 다음에 B 정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나요? 뭐만 남어? 2분의 Z만 남죠. 왜? 1 곱하기 제로는 제로다. 플러스 2분의 Z 곱하기 1은 2분의 Z이다. 플러스 했더니 요거다. 그 다음에 얘는 뭐만 남아? Y만 있네. 그죠? 얘는 D 정수는 뭐예요? 1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얘 갖다 다시 플러스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1, 2분의 Z, 제로, 1이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A 정수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남고 B정수는 뭐가 남나요? B정수 볼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약간 복잡해지네. 1 플러스 2분의 ZY에다가 곱하기 뭐가 된 거야? 2분의 Z가 됐고 플러스 얘들 곱하면 뭐가 남아요? 2분의 Z가 된다. 그 다음에 C정수는 뭐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줬죠. 그럼 Y만 남네. D정수는 뭐예요? 이렇게 곱해준 거죠. 그러면 뭐야? 1 플러스 2분의 ZY가 됐겠네요. 요거만 풀어내면 되겠죠. 그죠? 요거만 어떻게 푸는 거예요? 요거만 한번 풀어볼까? 얘만 풀어보면 요거 갖다가 여기다 곱하면 뭐야 돼요? 2분의 Z에다가 플러스 요거 다시 여기다도 곱해야 되겠지. 4분의 Z의 자승 Y가 될 거고 그렇나요? 플러스 얘 뭐가 남는 거야? 2분의 Z가 된다. 자, 그럼 Z가 있으니까 Z를 빼내면 얘가 뭐가 되나? 2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러면 2분의 0.5에다 0.5 플러스 하면 1이지. 1 플러스 4분의 ZY가 이렇게 남겠네. 그래 얘가 비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정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 구하라 했으니까 얘. C는 뭐 들어가면 돼? C가 Y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Y의 2R에다가 D정수에는 1 플러스 2분의 ZY에 IR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Y의 2R 플러스 D는 1 플러스 2분의 ZY에 IR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구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몇 번에 있나 볼까요? 답이 1번에 답이 있네요. 그죠? 1번 이렇게 구하셔라. 자, 그다음 24번으로 가죠. 24번 보시면 송전단전압이 161, 수전단전압이 154kV 전압상차각입니다. 위상차가 아니에요. 역률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전압상차각이 60도, 리액턴스가 45oh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전력은 몇 메가와트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전송전력식은 우리 24번은 정손전력식은 안정도 한계식에서부터 X분의 ES2R의 전압상차각 사인 대리됩니다. 그러면 X값이 얼마? 40 몇 옴? 5ohm분의 ES값이 얼마예요? 161 킬로볼트고 곱하기 154 킬로볼트가 나와서 킬로볼트 하면 10의 3승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6승 메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사인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 사인 60도면 얼마야? 사인 60도면 2분의 1인가요? 사인 60도 2분의 1 2분의 23이죠. 2분의 23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는데? 477 메가와트가 나오네요. 답 몇 번? 2번에 있죠. 25번으로 갑니다. 25번. 보호계정기의 동작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전류가 커질수록 동작시간이 짧게 되고 그 이상이면 동작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 하는가 그랬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시간 특성 곡선을 전류값이 변하는데 그때의 시간 특성 곡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계전기에 전류시간 특성 곡선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전류를 가로축으로 하고 시간을 세로축으로 합니다. 세로축으로 해서 당연히
0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0A부터 시작해서 전류가 커지는 방향이죠. 자, 이런 특성,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네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게 있습니다. 즉시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순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정기.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그 크기와 관계없어집니다. 이제 그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세팅되어 있는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거예요.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전류값이 커졌잖아요. 그죠? 크면 빨리 동작하고, 그죠? 시간은 느린 거네. 전류값이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어느 일정값까지는 반한시성이다가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정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좀 보시면 보계정기의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시간이 짧게 되고 동작 전류가 커지면 시간이 짧게 되고 그 다음에 동작 전류가 그 이상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답니다.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정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 특성이라고 하겠죠. 정반한시 계정기가 되겠네요.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네요. 4번에 있습니다.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정기였다가 어느 일정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정반한시 계정기라고 했어요. 답 몇 번? 4번. 26번으로 가죠. 26번. 연간 최대 수용 전력이 70kW, 75, 85kW, 100kW인 4개의 수용가를 합성한 연간 최대 수용 전력이 250kW이다. 부등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 부하가 4개가 있답니다. 4개가. 이렇게 부하가 4개가 있답니다. 부하가 4개가 있어요. 하나가 얼마짜리냐? 70짜리, 75짜리, 그 다음에 85짜리, 100kW짜리가 있답니다. 뭐 이거의 수용률은 별도로 안 줘졌네요. 설비 용량이 이렇다 하면 만약 수용률까지 주어졌으면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수용률이 안 주어지고 각각 70, 75, 85, 100kW의 설비가 있답니다. 이런 설비가 있는데 이거의 합성한 최대 전력, 이거를 합성했을 때 동시에 사용되는 때 합성한 최대 전력이 250kW가 된답니다. 이 수용가의 부등률을 구하시오. 그래. 부등률이 뭐예요? 부등률의 의미가 뭐야? 부하의 분산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 여기에도 전등이 있어요. 여기에도 전등이 있어. 여기에도 전등이 있어. 여기에도 전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A 수용가, B 수용가, C 수용가, D 수용가의 전등을 동시에 켜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정도의 분산 지표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부등률이야. 결국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대충 합해보면 140에다가 240에다가 뭐 한 300 얼마쯤 되고 340, 350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대 전력은 얼마 걸렸어? 250 걸렸어. 그러면 이 250에 대해서 뭐만 선정하면 돼?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되겠죠. 변압기 용량을 350짜리 달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야. 왜? 변압기는 작아야지만 경제성이 있고 값이 작잖아요. 돈이야 돈. 경제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하 간에 부등률을 주어줬어요. 그 부등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등률을 구하랍니다. 이게 커야지만, 부등률이 커야지만 변압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지. 왜? 이렇게 돼 있잖아. 부등률이란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눠줬어?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최대 전력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부등률을 구하라. 합성한 최대 전력이 250kW라 그랬습니다.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나 해서 70 플러스 합이라 그랬으니까 75 플러스 85 플러스 100이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계산기 누르시면 부등률이 1.32가 나온답니다. 1.32가 나오는데 얘값이 더 커진다면 최대 수용 전력 걸리는 게 틀려지겠지. 하여튼 우리가 1.32로 이렇게 답하시고 부등률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갈까요? 27번. 다음 중 지락전류의 크기가 최소랍니다. 인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어요. 중성점 접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크게 4가지가 있죠. 4가지. 중성점 접지 방식에
종류를 보면 Y결선의 전선을 또는 동선을 직접 이용해서 대지에 접속한 직접 접지 방식이 있고, Y결선의 저항 접지 방식이 있고, 델타 결선의 비접지 방식 또는 Y결선의 소리액터를 이용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죠. 여기서 지락이 생겼답니다. 지락이 생겼답니다. 지락이 생겼답니다. 한선이 지락됐답니다. 한선이 지락됐답니다. 이때 지락전류의 크기를 구해보래. 지락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직접 접지에서의 지락전류 크기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I0라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항은 뭐 여기서 I0 크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3에다가 I0를 크기를 분류한다면 G0 플러스 G1 플러스 G2 플러스 3R분의 어떻게 되냐면 뭐 그때 걸린 상전압, 어떤 상전압을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여기서 지락전류에서 뭘 구할 수 있어? 저항 접지에서의 지락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직접 접지에서는 R 값을 고려하지 않고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3EA로 푸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R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우리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2의 루트 3의 오메가 CV로 걸립니다. C 값이 10의 10의 6승인 마이크로 페럿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그 값이 대단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의 지락전류는 얘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다. 제일 작은 것은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 제일 큰 건 누구야? 직접 접지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지락전류 크기가 최소인 용량 접지 방식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답은 2번에 있네요. 가장 큰 거 물어보면 누구? 직접 접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죠. 28번.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이 2완이라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승합기의 변압비는 E2분의 2완이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원래 어떤 전압 2완을 인가해서 이렇게 어떤 코일을 이용한 2완 전압에 대응하는 전압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얘가 뭐예요? 그냥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가 되는데 이 변압기에서 코일을 좀 더 설치해서 2차 측의 전압을 높여주고 싶답니다. 이게 승합기죠. 여기다가 코일을 달아서 어떤 2차 측의 전압을 높여주고 싶답니다. 얘를 우리 E2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은 E2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E1이 기준이었었는데 E2 새로운 전압을 구한답니다. 이 전압을 구할 때 E1은 뭐에 대응하는 전압이었어? E1에 대응하는 전압이었죠. E2는 뭐에 대응하는 전압이야? E1과 E2를 다 플러스한 게 뭐예요? E2 전압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있으면 E2는 어떻게 구할까요? E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E1을 넘겨주면 얘들은 어떻게 되나? E1 지워주면 1이고 플러스 E1분의 E2에다가 뭐가 되겠어요? E1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답이 없네요. 자, 어떻게 한 거야? E2 전압을 더 구해봐라 그러면 E1을 여기다 곱합니다. 그죠? 이렇게 곱했네. 1에다가 2완 곱하면 2완일 거고 플러스 2완분의 2에다가 뭐가 되겠어? 2완을 곱해준 게 답이 되겠죠. 3번에 있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29번. 전원으로부터의 합성 임피던스가 0.5%, 15,000kVA 기준인 곳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몇 MVA의 밑줄? MVA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KVA를 MV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에 몇 승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승 해주면 KVA가 MVA가 되겠죠. 29번으로 가시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퍼센트 Z가 5%, 0.5가 주어졌네. 0.5%이고 이때 P에는 기준 용량은 15,000kVA다.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차단 용량 PS는 퍼센트 Z분의 어떻게 구하죠? 100에 PN으로 계산하시죠. 퍼센트 Z 0.5%분의 100 곱하기 PN.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PN은 15,000이라 그래서 15,000 KVA에다가 MVA로 답하시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야지만 몇 MVA가 나오겠죠. 답 몇 번에 있어요? 3000 MVA 3번에 있네요. 이 30번으로 갈까요? 30번. 중유연소 기력발전소의 공기과액률은 대략 얼마인가 그랬어요. 중유연소 화력발전소의 공기과익률. 별게 다 나오네, 발전해서. 그죠? 사실은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에 뭐죠? 중유가 됐든 석탄이 됐든 여기다 화덕에다가 뭘 올려놓고 이 불을 붙였겠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과열기를 통해서 그 과열진기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스팀 터빈으로 가고 스팀 터빈에서 뭐 발전기를 발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일러를 떼다 보면 보일러에 뭐가 있을 거예요? 연도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빠져나가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연기가 빠져나가는 데다가 뭐를 설치하냐면 연도에 나가는 온도가 35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를 그냥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죠? 지구온난화도 있는데 그 지구온난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아까우니까 얘를 공기예열기라는 걸 설치합니다. 공기예열기 설치해서 얘가 다 뭐 하느냐? 공기예열기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를 더 불어줍니다. 보일러에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탄이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얘가 뭐가 돼서 잘 타겠죠. 기름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은 점에서 착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화점을 높여주려고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 공기를 넣을 때 실제 공기량보다 이론적인 공기량보다도 실제 공기량을 얼마로 넣어줘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중유 같은 경우는 1.05배를 넣어줍니다. 1.05배. 지금 맞나요? 중유 같은 경우는 1.05배 2번이 될 거고 석탄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1.2에서 1.4의 공기 과잉을 해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 B가 이론 공기량에 대한 실제 공기량의 B를 과잉 공기량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약간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31번으로 가죠. 버리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31번. 전선의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이 뭐예요? 얘가 뭐예요? 표표가죠. 표표가.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도체, 다 순수 도체라 그러죠.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리면 전류 중심으로 갈수록 뭐가 커서 L값이 커서 뭐야? 전류가 전선 표면으로 흐르는 성질이 뭐라고요? 얘가 표표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사용하죠? ACSR을 뭘로 사용하죠? 가공 송전선로로 사용하고 있죠. 송전선로로 사용하는데 ACSR은 뭐야? 중심에 여기에 전류 안 흐르니까 여기다 뭐 강심을 넣는 강심, 스틸을 넣는 스틸. 강심이 뭐예요? 강철사가 그냥 철에다가 뭘 섞은 거야? 탄소를 섞은 게 강철사 아니에요, 그죠? 이 강심 철사를 넣어놓고 밖에는 뭘 돌려놨어? 이렇게 알루미늄선을 돌려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ACSR을 사용하고 있다. 왜? 알루미늄은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는 전류 안 흘러도 되잖아요, 그죠? 표표가 때문에. 얘 표표가 때문에다. 이 표표가는 어떨 때 더 커지나요? 표표가가 커진다. 서로 비례하는 건 뭐였죠? 주파수가 어떨 때? 주파수가 높을 때. 그 다음에 뭐 도전율이 클 때. 전선이 어떨 때? 전선이 굵을수록 뭐는 표표가는 커지더라 이 말이죠. 굵을수록. 저항의 온도는 어떨수록 주위 온도는 낮을수록 표표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32번으로 가죠. 32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꼭 좀 알아두십시오. 4번입니다. 이상전압 방지하려고 중성전 접지하는 겁니다.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죠. 33번. 가공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매다네요. 매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나중에 인덕턴스 L을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할 때 우리 어쩌고저쩌고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름이 주어졌다 그러면 반지름으로 바꿔놔야 되겠지. 반지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D 반지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 성간거리가 D메다인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몇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인가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인데 얘가 뭐라고? D다. 분의 뭐예요? 등가 성간거리 D가 들어가면 되고 얘가 미리엘리 파 킬로미터일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D가 이렇게 됐네. 어차피 자 봅시다. 0.05 플러스 얘를 다시 바꿨으면 이런 답은 없으니까 4605에다가 로그 11m라는 얘 2가 어떻게 올라가면 돼? 범수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밑에 D가 남고 분자는 2D가 되겠죠.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라 그래요. 답 4번에 있네. 34번으로 가죠. 34번.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옵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옵셋이 뭐냐? 철탑이 있습니다. 전주의 암을 수평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암을 설치한다면 전선이 있다. 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해 놨는데 눈이 쌓입니다. 여기에 눈이 쌓여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시에 애들이 눈이 탈락을 해버리면 눈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눈이 떨어지면 얘가 점프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슬리트 점프라고 하는데 슬리트 점프를 합니다. 자, 이 슬리트 점프를 하게 되면 상하와 선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혼촉을 하겠죠. 단락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단락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지하려면 암의 길이를 각각 틀리게 해줘야 되겠지. 암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야? 슬리트 점프가 생기더라도 전선이 접촉하지 않게 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옵셋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옵셋을 주는 이유가 뭐냐? 단락 방지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선로에 전원이 양단 밑줄, 방사상 선로 밑줄, 전원이 양단에 있다. 단락보에도 밑줄. 전원이 양단에 있다 그러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호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전원이 이쪽에도 있고 전원이 이쪽에도 있다. 중간중간에 변전소가 있더라. 변전소가 있다.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뭐 이쯤에서 발생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변전소에 입구 쪽에 출구 쪽에 입구 쪽에 출구 쪽에 입구 쪽에 출구 쪽에 뭐가 있겠어? 어떤 과전류 계전기 OCR들을 설치해서 과전류 검출을 하겠죠. OCR. 이렇게 다 OCR들을 달아서 과전류 검출을 할 겁니다. 과전류 검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장 전류가 어느 쪽에서 들어와서 어떤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검출할 수가 없어. 과전류 갖고는. 왜요? 이 전류는 당연히 과전류가 올 텐데 그러면 어느 쪽 전선을 잘라버릴 거야 이거. 이게 그러면 양쪽을 다 끊어? 그러면 전원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데 보호구간이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원이 양단에 있다 그러면 방향성 계전기를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방향성 계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고장이야? 단락 고장이니까 방향 단락 계전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또 뭐하고 조합하면 돼? OCR, 과전류 계전기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면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 몇 번? 2번. 36번으로 가죠. 36번은 다음 중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류를 개선한 경우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2번에 보시면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 그러니까 전류 I값 그 용량은 역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P는 이거 아니야?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에서 역률이 떨어진다. 전력도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이렇게 비례하느냐? 역률이 개선됐다. 전력도 개선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될 거 알고 있고요. 37번으로 가죠. 다음 중 수압관 내 평균 유속을 V 메타퍼세크. 속도죠, 속도. 수압관 내 평균 유속, 속도. 물의 속도입니다. 사용유량을 Q 세제곱미터퍼세크라고 하고 관의 직경을 D메다라고 할 때 사용유량 Q를 구하시오. 우리 발전에서의 유량 Q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파 세크랍니다. 그럼 세제곱미터라는 게 뭐야? 어떤 최적을 뭘로 나눴다는 거야? 시간으로 나눴다는 거 아니야? 그죠?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시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최적의 단위는 뭐가 되지? 최적의 단위는 가로 세로 단면적 A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높이를 곱한 거 아니야? 높이? H에다가 T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이게 유량 Q다. 유량 Q다. 이 유량 Q는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단면적 A에다가 그때 속도 V를 곱한 것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 단면적 A에다 속도 V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왜? 단면적 단위는 제곱메다이고 속도의 단위는 여러분들 책에 있지만 메다퍼 세크다. 다시 다 있으면 메다의 몇 승이 되는 거야? 3승에다가 시간 세크로 나눈 것이다. 얘는 T분의 다시 V하고 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Q는 구할 때 AV로 구하시면 되겠다. 다시 쓰면 고로 Q는 AV다.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자승인가요? 파이 R 자승에 V를 곱하면 됩니다. 파이 R 자승은 D가 주어졌나요? 뭐가 주어졌나? 관의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R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이에다가 2분의 D를 나눠야지만 자승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반지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에? 그렇죠.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지름 D가 주어졌다면 2로 나눠야지만 반지름이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곱하기 V를 해라. 그러면 파이에다가 2, 4분의 D에다가 자승에 곱하기 뭐가 돼? V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1번에 있네. 1번. 그죠? 이렇게 구해라. Q는 AV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Q는 AV다. 뭐야? 세제곱메다가 최적이다. S가 시간이다. 똑같아. A에다가 V를 곱하면 된다. A가 단면적은 제곱메다이고 가로 세로니까 가로 세로의 크기 단면적에다가
V 속도 메타퍼 세클 곱한 것이다. 세제곱 메타퍼 세클로 단위가 맞는구나. 아하, 단위가 맞는구나. 그래서 Q는 AV로 계산하시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가죠.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한다. 절연유, 기름을 이용한다. 기름을 이용해서 뭐를 끈다? 아크를 소호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질의 종류가 뭐인 거야? 매질의 종류가 기름인 거죠, 기름. 기름을 가지고 만든 차단기 뭐예요? 오일 차단기겠지. 오일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저 표를 좀 풀이를 참고하시면 뭐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기중 차단기는 뭐예요? A10이다.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다. 그래서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는 뭐예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다. 걔는 ACB라고 읽고요. 자기 차단기는 뭐예요? 자기력, 전자력 갖고 이용하는 거죠. 얘는 MBB,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고,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합니다. 15에서 30kg/파 제곱센티미터당 압력을 가한 차단기, 공기를 압력을 가한 차단기, 공기 차단기.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는 V12가 되겠죠.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가 됐고, 가스 차단기는 SF 가스가 뭐예요? 소호 매질이 되겠죠. 차단기 종류는 G12가 될 겁니다. 자, 그거 참고하셔서 답을 다시기 바라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유입 차단기니까 39번. 39번은 다음 중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안정도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매회 이 풀이를 보시면 매회 나올 거예요. 거의. 안정도란 뭐예요? 안정도란 발전단이 어떤 병렬 연결되어 있을 거고, 수전단축도 어떻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하들은 병렬 연결에 쓰지 직렬 연결에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운전 중에 탈락을 했다. 그렇지만 발전기들은 뭐 하겠어? 내가 내고 있던 출력에서 부하가 탈락이 됐으니 과속을 할 거 아니야? 과속을 할 거 아니에요? 과속을 하는데, 과속을 하더라도 너무 과속을 해버리면 얘들이 탈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거, 지네들이 갖고 있는 관성이 있어. 발전기 기본식에 보면 DT 자승분의 D 자승 세타는 N분의 오메가 인 PI 기계적 입력 마이너스 정기적 출력 PN을 나타내는 관성 정수라는 게 있어요. 지네들 관성 정수가 크면 어떤 부하가 탈락을 하더라도 내 관성 돌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에 의해서 서로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도 향상하는 방법은 첫째, X값을 작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압을 안정시키고, 세 번째, 전력을 안정시키면 되고, 네 번째, 고장이 발생했다면 고장을 빨리 차단하면 됩니다. 고장을 신속하게 차단하면 됩니다. 자, 보기로 돌아가셔서 1번, 계통의 전력 전달 임피던스를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키라 그랬잖아. 1번은 아닐 것 같고요. 2번, 계통의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화시킨다는 거잖아. 전압을 안정화시킨다.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39번, 40번 문제네. 4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해결료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해결료가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죠? 해결료는 원자력 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안 하셨을 거고, 우라늄을 1g을 캐내면 이 안에 우라늄 성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 238이 있고 우라늄 235가 있습니다. 235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충돌시키고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켜보면 연료가 되는 물질은 얘밖에 없어. 홀수로 되어 있는 놈만 뭐 한다고? 핵이 충돌해서 얘가 분열을 하고, 분열이라는 거 합니다. 분열을 해서 얘가 연료로 사용됩니다. 연료. 그럼 짝수로 된 거는 핵분열을 하냐? 핵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걔는 너무 고속이라 써먹을 수가 없어. 얘가 만드는 게 뭐냐면 플루토늄을 만듭니다. 얘가 전자 속도가 1메가 전자볼트 됐을 때 어쩌다가 우연히 충돌을 하게 되면 그때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와요. 플루토늄이 나와서, 그 플루토늄 우리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절대. 이거는 해결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얘를 해결료로 사용하는데, 우라늄 235가 이 우라늄 정광에 1g에 얼마쯤 되어 있냐면 0.7%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농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농축 우라늄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저 우라늄 235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풀이부터 좀 보시면 해결류의 구비 조건에서 중성자가 빨리 감속시킬 수 있을 것. 중성자를 빨리 감속시킬 것 무슨 소리냐? 우라늄 235가 중성자 하나를 먹으면 분열한다 그랬어요. 몇 개로? N이 중성자가 약 2.5개 정도가 나옵니다. 반 정도에 2.5개 정도 나오는데 이때의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예요. 2메가 전자볼트가 우리나라가 진짜 사용하는 속도는 얼마냐면 0.025 전자볼트예요. 이것까지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메가를 그냥 10의 1승인 0.05 전자볼트로 떨어뜨려야 돼. 그럼 여기에 뭐 사용하죠? 감속제라는 걸 사용해서 빨리 감속을 시켜야 됩니다. 자, 감속시킬 수 있을 것. 두 번째,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닿을 것. 이 감속제라는 놈은 중성자 충돌한다 그랬지 얘가 흡수하면 안 됩니다. 먹어버리면 안 돼. 중성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중성자를 먹는 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제어제. 제어제 아니면 중성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열 전도율이 높고 내익성, 내방사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볍고 밀도가 클 것. 그랬어요. 가벼워야 된다. 가벼운 핵이 돼야 된다. 무거운 핵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핵 융합하죠. 태양은 뭐예요? 무거운 핵을 가볍게 만드는 거고, 가벼운 핵을 무겁게 만드는 거고, 이거 뭐야? 우리 핵 분열하는, 얘는 핵 융합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은 무거운 핵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가 클 것 보시고, 답 보시면 2번에 낮은 열전도를 가져야 한다? 아니죠. 높은 열전도율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